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의회 예산국 CBO가 어제 상원의료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가 공화당 상원에게 아주 좋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상원의 의료안대로 한다면 현행 오바마 케어보다 무보험자가 10년 만에 2,200만 명이 더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도 크게 더 올라가게 될 것인데 특히 중산층, 또 노령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이 CBO의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그동안 찬성을 유보해왔던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를 하겠다 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의료협회, 또 전국 주지사협회도 반대를 하고 나섰고 여론도 크게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는 상원의원들의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스테이트먼트 통해서 CBO의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 하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여하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지금 곤란 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남은 선택이 몇 개 있습니다. 상원안 중에 일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표결을 연기하든지 아니면은 상원안을 포기하든지 이런 선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지금 곤란하게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아직도 상원안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하원안도 지난 3월에 통과에 필요한 의원 수가 없어서 표결 자체를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6주 후에 내용을 조금 변경시켜서 통과를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BO 예산국의 보고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화이트하우스, 공화당, 민주당 여론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지, 또 상원의 선택은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상원안은 하원안과 크게 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를 대부분들이 했었습니다. 하원안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인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인색한 안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원안이 발표되고 보니까 하원안과 대동소이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디케이드 깎는 것도 기간을 좀 오래 할 뿐이지 깎는 규모는 하원안보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또 CBI 발표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상원안대로 하면은 무보험자가 10년 후에 2,200만 명이 생길 것이다 하는 보고인데 하원안 당시에는 2,300만 명이 생길 것이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불과 100만 명의 차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상원안이 정부 보조금을 끊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 디덕터블 이런 것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보험에서 밀려나서 무보험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64살 난 사람의 경우에 연수입이 26,500달러라고 할 때 현재 보험료, 그러니까 미들 레벨의 실버 플랜인데 연간 보험료가 1,700달러입니다. 그런데 상원안대로 한다면은 이것이 6,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면은 역시 64세 노인인데 연수입이 56,800달러, 2026년도의 보험료가 연간 25,500달러까지 올라간다. 현행보다 3배가 더 뛰게 될 것이다. 노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또 다른 분석, 메디케이드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깎는 것이 아니다. 10년 후에도 메디케이드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CBO의 분석은 7,700억 달러 정도가 깎이게 되고
메디케이드 커버를 받던 사람들, 저소득층 사람들이 2026년에는 1,500만 명이 혜택을 깎이게 된다. 그런 보고입니다. 2026년도 메디케이드 지출이 현행보다 26%가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16%가 감소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세 번째로 연방기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주정부들이 전체 2분의 1의 혜택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임산부라든가 정신과 환자, 재활 환자, 그리고 고액의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이 깎이게 됩니다. 주로 기본적으로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전략한 돈으로 국가 적자 3,210억 달러를 10년 동안에 줄일 수 있다. 그런 보고입니다. 하원안은 1,190억 달러를 감축할 수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이 CBO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그동안 상원안에 찬성 유보 태도를 가지고 있던 4명의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 켄터키의 랜 폴, 네바다의 딘 힐러, 위스콘신의 란 존슨 의원들입니다. 상원의 표결 절차 시작 자체에 나는 부표를 던질 것이다.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랜 폴 의원은 나쁜 법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법안 통과를 아주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했고, 수전 콜린스 의원은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 개선을 나는 원했었는데 상원안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의원 중에 2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은 통과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4명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선택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이 발표가 됐고 이번 주 안에 표결을 한다 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초지만은 표결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화이트하우스가 상원 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4명의 상원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단체들의 반대 의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 의료협회, 굉장히 큰 단체인데 여기가 반대를 하고 나섰고 전국의 Governor Association도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그 공세도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총무인 척 슈머 상원의원, 이 트럼프 케어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혜로운 눈으로 잘 읽어라,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giant stop sign이다, 아주 크나큰 stop sign이다, 중지하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이 안은 중산층 그리고 공화당 자체에게 재난급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CBO의 보고서가 상원안의 계획된 표결 작업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원안이 무의로 돌아갔다고 말하기는 이른 시간입니다. 표결을 연기하든지 개정안을 내놓든지 재시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원도 지난 3월 24일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 표결 자체를 기권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주 후에 다시 약간의 손질을 통해서 재시도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공화당이 만든 의료안인데 국가 경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여기에 몰려있고 이 돈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메디케이드, 전 국민의 5분의 1이 지금 수혜자인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국가 경제로 보나 의료 제도로 봐서 분명히 개선이 돼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파산을 하든지 모두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지 이제 방법상의 문제가 다른데 아주 쉽게 분류를 한다면은 부자의 부담 위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느냐, 아니면은 빈자의 희생 위에서 개선하느냐, 또 세 번째 초이스는 양쪽에 균형 있는 접근법이 있는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공화당 보수 쪽에서는 빈자의 희생 위에 해결을 하자,
민주당 진보 쪽에서는 부자의 부담 위에서 개선을 하자,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각자, 또 여러분 가정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잘 알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헬라이디오스입니다. 의회 예산국이 어제 상원의료안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원안이 10년 후에 현행보다 2,200만 명의 무보험자를 더 양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보고서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대폭적인 감축, 보험료의 인상 등을 예견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금주안에 이 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계획했지만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슬렘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부분적인 실행을 지지했지만 전반적인 것은 가을에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권리라든가 대통령의 권한 등 기본적인 문제 판결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항소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해왔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학교라도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즈소리 한 프리스쿨의 제소였습니다. 교내 놀이터 개수기금 신청을 주정부가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제소였습니다. 대법원은 종교기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라고 할지라도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의에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러시아의 선거 영향력 행사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 권한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콜로라도 한 제과점에 대한 소송입니다. 제과점 주인은 동성애 결혼식에 웨딩 케이크 만들기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했었습니다. 가을 판결에 따라서 여러 주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자 서비스 거부, 차별 금지안이 새로운 법적 해석을 받게 됩니다. 마이클 매니건 일리노이 하원 의장이 오늘 예산 협상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예산 위기, 민주당 의회와 공화당 주지사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해 왔었습니다. 새 회계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의 새로운 부채가 매일 $7만 이자를 내게 합니다. CPS는 교사 연금 지급을 위해서 최근에 $3억 8천만 월스트리트에서 융자해왔습니다. 거버너 브루스 라우너는 이 연금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레이크프론트, 오하이오 스트리트의 지하 인도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폐쇄해야 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이 됩니다. 한편 남부지역의 범죄 다발지역 의원들은 이 조치가 차별적인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75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수요일의 최고기는 80도, 목요일 83도, 금요일 77도입니다. 토요일 맑고 흐리고 80도입니다.